The History of Intelligence, Cube 8 1939년 9월 1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이 대전은 1945년 9월 2일까지 대략 6년간 지속되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 날이 바로 1939년 9월 1일인 것이다. 근데 그 이전에 1935년 10월 3일 제2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를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이후에 1936년 그러니까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대략 1년 정도 있다가 독일과 일본이 반공협정을 맺는다. 자, 독일과 일본의 반공협정 1936년 그리고 1년쯤 못된 시기 1937년 7월 7일 일본 제국이 중화민국을 침략한다. 즉 중일전쟁 진화사변이 발발한 것이다. 1938년 8월 소련과 중국 국민당 장제스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다. 그리고 1939년 3월 나치 독일이 프라하에 진주를 한다. 그리고 두 달 있다가 1939년 5월 일본과 소련 사이에 노모난 분쟁이 발발한다. 이때 관동군이 대패했었다. 그리고 한 석 달 있다가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니 이제 독일은 행동 개시를 한 거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한 것이다. 그리고 1939년 9월 17일 대략 16일 보름쯤 있다가 소련이 폴란드의 동쪽 국경을 침공해서 폴란드를 독일과 함께 분할 통치를 하게 된다. 1940년 9월 27일 소련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고 난 후에 열흘 있다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동맹을 맺는다. 독일 삼국 동맹. 근데 그 조약 제3조에 세 나라 중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 중 하나의 나라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중일 전쟁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인 방법으로 서로 원조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1941년 6월 22일 근데 이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을 침공한다. 불가침 조약을 맺은 지 불과 39년이니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소련을 침공한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이제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다. 여기서 진주만은 하와이 주에 있는 오아후 섬을 가리키는데 이제 일본 암호명으로는 진주만을 AH라고 불렀다. 1942년 2월 24일 일본 해군 잠수함이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엘우드 정유소를 포격을 한다. 잠수함이 포격을 한다. 왜 포격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자료를 찾아봤으나 자료를 찾지를 못했다. 1942년 4월 18일 둘리틀 공습 도쿄, 요코하마, 요코스카, 가와사키, 나고야, 고베, 요카이치, 와카야마, 오사카 등 일본 각지를 미-25 미첼 폭격기 16대로 폭격을 했다. 근데 폭격을 해도 뭐 주변에 있는 산이나 이런 데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피해 자체는 미미했었는데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컸었다.
둘리틀 공습.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1942년 5월 4일 사노해 해전. 그리고 1942년 6월 5일 미드웨이 해전으로 미국이 태평양을 장악하게 된다. 이 미드웨이는 이제 일본 암호명으로 AF라고 불렀다. 하와이는 AH, 미드웨이는 AF, 일본 암호명이다. 1942년 8월 21일에서 1943년 2월 2일 사이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다른 말로 볼고그라드 전투라고 하는데,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2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게 된다. 독일 제6군이 괴멸한다. 1943년 7월 4일부터 1943년 8월 23일,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쿠르스크 전투가 있었는데, 이 쿠르스크 전투 이후 독일의 동부 전선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독일은 공세에서 수세로 바뀌게 된다. 1943년 7월 10일, 그러니까 위에 쿠르스크 전투,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끝났고 쿠르스크 전투가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연합군이 시칠리아 상륙작전을 벌인다. 작전명 허스키, 오퍼레이션 허스키. 그래서 1943년 9월 8일 이탈리아 왕국은 항복을 하지만 독일은 아크세 작전으로 무솔리니를 구출하고 살로 공화국, RSI, 레퍼블리카 소시알레 이탈리아나라는 살로 공화국을 세워서 연합군에 대항을 한다. 다시 1943년 7월 10일 연합군이 시칠리아 상륙작전을 벌이는데, 이 작전명은 이제 허스키 작전이었고, 그로부터 두 달쯤 있다가 1943년 9월 8일 이탈리아 왕국이 항복을 한다. 그런데 항복을 했지만 독일은 아크세 작전으로 무솔리니를 구출하고 살로 공화국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RSI라는 국가를 세워서 연합군에 대항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1943년 영국의 민스미트 기반 작전이 있었다.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 영국의 문서 연락 장교로 위장한 시체로 코르시카 상륙을 한다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다시 1943년 영국의 민스미트 기만 작전으로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 상륙 작전을 위해서 영국의 문서 연락 장교로 위장한 시체로 코르시카 상륙을 한다고 잘못 판단하게끔 유도한 작전이 있었다. 그게 바로 민스미트 기만 작전. 1944년 5월 영국군과 한국 광복군의 반격으로 일본군을 버마 국경까지 압박을 한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진다. 그리고 1945년 3월 10일 도쿄 대공습이 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있다가 1945년 4월 7일 천일호 작전 오퍼레이션 헤븐 1으로 야마토 전함이 침몰한다. 이 야마토 침몰 당시에 미국의 항공기 부대가 대략 1000대 정도가 맹공을 퍼부었다고 한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을 한다.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트리니티 핵 폭발 실험이 있었다. 미영케,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맨하탄 프로젝트로 트리니티 핵 폭발 실험을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일 정도 지나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포신형 리틀보이 원자폭탄을 1945년 8월 8일에는 소련이 대일 선전 보고를 하고 그 다음날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내폭형 펜맨 원자폭탄을 떨어뜨린다. 다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포신형 리틀보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1945년 8월 8일에는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했으며 그로부터 하루 지나고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내폭형 펜맨 원자폭탄이 투하된다. 그래야 1945년 8월 15일 혹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날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는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한다. 그리고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게 된다. 다시 제2차 세계대전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었고 전쟁 직전에 독일과 일본의 방공협정 그리고 일본의 중화민국 침략, 중일전쟁, 진화사변 그리고 소련과 중국 국민당 장제스 사이의 불가침 조약 그리고 독소 불가침 조약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1940년 9월 27일 독일 삼국동맹 독소 불가침 조약이 있고 난 2년 후 1941년 6월 22일 독일 바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을 침공하게 되고 1941년 12월 7일 그해 겨울 진주만 공격을 하고 일본이 그 다음에 42년 4월 18일 둘리틀 공습 5월 4일 사노에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 6월 5일 그 다음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쿠르스크 전투 그리고 시칠리아 상륙작전 독일은 아크세 작전으로 무솔린을 구출하고 살러공화국을 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시칠리아 상륙작전을 위한 기만작전 민스미트 기만작전 그리고 44년 영국군과 항복강복군이 함께 일본군을 버마 국경까지 압박했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고 다음 도쿄 대공습 그 다음에 천일호 작전으로 야마토 침몰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 트리니티 핵폭발 실험 그 다음에 포신형 리틀보이 히로시마 내폭형 펜맨 나가사키 포츠담 선언 수용 1939년 9월 27일 독일 제국 치안본부 흐샤 제국보안본부 혹은 국가보안본부라고도 하는데 독일 제국 치안본부가 설립되었다. 나치당과 정보, 보안, 비밀경찰기구의 연합이었다. 다시 나치당과 정보, 보안, 비밀경찰기구의 연합이 독일 치안본부 흐샤 나치 독일과 점령지 적성분자를 대상으로 해서 첩보활동을 했고 그리고 정치경찰기구였었다. 그리고 SD 친위대 정보기구 그리고 여러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게슈타포는 제4부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게슈타포는 러시아에 속하고 러시아는 친위대에 속하고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SD 친위대 정보기구 그리고 게슈타포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기구들이 러시아 내에 있었고 러시아는 친위대 SS 내에 있었다는 거. 게슈타포는 유태인 말살 정책을 수행했었다.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SD가 나오는데 SD는 그러니까 Security Service of the Reichsführer 나치 독일의 친위대 SS에 속한 정보기관. 다시 SD는 그러니까 친위대 정보기구인데 나치 독일의 친위대 SS에 속한 정보기관이다. 그러니까 친위대 SS 내에 러시아 내에 SD 친위대. 다시
나치 독일의 친위대 SS 내에 러시아 치안본부 내에 SD가 있었던 것이다. 1934년에 설립된 게슈타포와 자매기관이라고 보기도 한다. 1933년에서 1939년 사이 SD는 독립부서로 존재를 했지만 1939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본부 러시아의 아문으로 개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본부 러시아, 치안본부 러시아, 제국보안본부 러시아의 아문으로 SD가 1939년 이후에 개편되어 존재했다. 참고로 1921년도에 설립한 아베르는 국방부 산하에 있었다. 1939년 영국 JIC British Joint Intelligence Committee 합동정보위원회가 설립된다. 다시 1939년 영국 JIC 합동정보위원회가 설립된다. 여기서 국가평가 National Assessment 그리고 PNIO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에 1957년 내각사무처 캐비넷 오피스 소속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각사무처 캐비넷 오피스 소속으로 JIC를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또 시간 좀 지나서 1970년 수상직속 내각정보안보조정관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내각정보안보조정관 Intelligence and Security Coordinator 수상직속 내각정보안보조정관 1970년 그 다음에 1983년 수상직속 내각정보안보조정관이 JIC 의장직을 겸직하고 그러니까 합동정보위원회 의장직을 겸직하고 정보 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그리고 정보 보안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었다. 다시 1983년도에 수상직속 내각정보안보조정관이 JIC 즉 합동정보위원회의 의장직을 겸직하고 정보 실무 지침을 제공하면서 그러면서도 정보 보안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 1939년 8월 2일 2차 대전이 벌어지기 한 달쯤 전인데 미국에서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편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개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편지가 바로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편지였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핵무기 개발을 요청을 한 건데 실제로는 실라르드 레오와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레와 유진 위그너 텔레 앤 유진 위그너가 쓰고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실라르드 레오 그 다음에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레 그 다음에 유진 위그너 이 세 사람이 쓰고 아인슈타인은 학계의 원로로서 이렇게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나치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경고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1942년부터 1946년 사이 그 공식명은 대체자원 개발 프로젝트 그러니까 공식 암호명이 이제 대체자원 개발 프로젝트 Development of Substitute Materials.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요 대체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튜브 알로이스라고 불렀다. 이 알로이스, 튜브 알로이스란 말은 특수 관관이라는 뜻인데 그래야 1945년 7월 16일 트리니티 핵폭발 실험을 최초로 하게 된다. 근데 연도가 이게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편지를 쓴 게 1939년 8월 달인데 맨하탄 프로젝트가 1942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1942년이고 그 이전에 좀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포신형 리틀보이 투하하고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의 내폭형 펜맨을 투하했었다. 근데 이 원자 폭탄 투하에 대해서 하워드 진이 냉전과 대학
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일본 원폭은 도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전후 소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로젠버그 부부, 언제부터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젠버그 부부가 자발적인 민간인 협조자로서 맨하탄 프로젝트의 정보를 소련에 제공했었다. 그리하여 1949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6.25 직전에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리하여 1953년 6월 19일 이 로젠버그 부부는 간첩 혐의로 부부가 사형을 당했다. 1940년 독, 소련과 프랑스와 독일, 붉은 오케스트라의 자크 버기어가 프랑스의 대독일 비밀정보기구인 마르코 폴로 개설을 지원했다. 다시, 붉은 오케스트라의 자크 버기어가 프랑스의 대독일 비밀정보기구인 마르코 폴로 개설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프랑스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로 하여금 비밀정보기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줬는데, 그리하여 설립된 기구가 마르코 폴로인 것이다. 그리고 이 마르코 폴로는 대독일 방첩 혹은 정보 활동을 했던 것이다. 이 마르코 폴로 비밀정보기구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가 수행하던 원자탄 계획과 V1, V2 개발 정보를 획득했다. 다시, 이 마르코 폴로라는 비밀정보기구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의 원자탄 계획과 V1, V2 개발 정보를 획득했다. 1940년 8월 20일 소련과 멕시코 NKVD 요원 라몬 메카데, 다시 NKVD 요원 라몬 메카데가 멕시코에서 스탈린의 정적인 레온 트로츠키를 암살한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소련에서 보낸 NKVD 요원 라몬 메카데가 멕시코에서 스탈린의 정적인 레온 트로츠키를 암살한 것이다.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 광복군이 충칭에서 창설되었다. 총사령관의 이청천, 참모장의 이범석. 다시,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충칭에서 창설한다. 총사령관 이청천, 참모장 이범석. 그 이전에 1940년 5월달에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한국혁명당 이 세 개의 당을 한국독립당으로 통합을 하고 광복군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 1943년 인도에 인면전구 공작대를 파견해서 영국과 공동으로 대적 선전 공작, 여기서 대적은 일본이 되겠는데 대적 선전 공작을 했었다. 1943년 인도 인면전구 공작대를 광복군에서 파견을 해서 영국과 공동으로 대적 선전 공작을 했었다. 1941년 1월 2일 영국과 독일, 영국의 20위원회 더블 크로스 액세스 커미티가 대독일 기만 공작 이중 배반 시스템 더블 크로스 시스템 액세스 시스템을 조직한다. 다시, 1941년 1월 2일 영국의 20위원회 액세스 커미티가 더블 X 커미티가 대독일 기만 공작인 이중 배반 시스템 더블 크로스 시스템 XX 시스템을 조직한다. 그래서 이후에 영국의 보안부 MI5 J.C. 마스터맨의 지휘로 전향 독일 요원을 되돌려 보내서 기망하기 공작, 다시 전향 독일 요원 되돌려 보내 기망하기 공작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영국의 날조된 정보를 독일로 보내고 독일의 비밀 정보는 이제 영국으로 보내게 하는 공작을 했던 것이다. 그 지휘가 영국의 보안부 MI5 JC 마스터맨의 지휘였다. 그러나 최소 2명 이상의 독일 요원들이 전향된 독일 요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았던 독일 요원들이 더블크로스 예인망을 탈출하여 퍼즐 맞추기 방식으로 노르망디 침공 시기를 누설하는 것을 성공할 뻔했었다. 참고로 북극 공작이 있다. 북극 공작은 영국의 더블크로스 시스템, 이 이중 배반 시스템인 더블크로스 시스템 공작에 대항하기 위한 독일의 역기망 공작이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첩보원을 체포하면서 이 더블크로스 시스템 공작에 대한 첩보를 입수를 하고 실제로 오히려 독일이 역이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 공작 이름이 북극 공작, 아크틱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1941년 6월 22일 독일과 소련,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다. 바바로사 작전. 참고로 라이바돔이라는 정보원이 있었는데 폴란드 태생의 유태인으로 그루의 요원이었다. 게슈타포와 아베르가 붉은 오케스트라라고 부른 C 멕시코라는 유령 무역회사로 활동을 했었다. 근데 독일의 바바로사 작전 개요를 스탈린에게 제공을 했으나 무시되었다. 그래야 스탈린에게 배신을 당한 후 시온주의 활동으로 전향했다. 다시 라이바돔이라는 정보원이 있는데 폴란드 태생의 유태인 그루 요원이었는데 게슈타포와 아베르가 붉은 오케스트라라고 부른 C 멕시코라는 유령 무역회사로 활동을 했었다. 근데 독일의 바바로사, 그러니까 독일의 소련 침공 작전인 바바로사 작전의 개요, 그러니까 뭐 언제 쳐들어가고 어디로 간다 이런 작전 개요, 아주 상세한 내용을 스탈린에게 제공했지만 무시되었다. 스탈린에게 배신당하고 이후에 시온주의 활동으로 전향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붉은 오케스트라, 독일어로 로테 카펠레, 로테 카펠레 하면은 레드 오케스트라라고 영어로는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말로 붉은 오케스트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The Red Chapel, 그러니까 붉은 합창단 혹은 예배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The Red Chapel, 붉은 합창단, 예배당, 로테 카펠레. 이것은 반 히틀러 공산주의 국제연대 간첩 조직이었다. 다시 로테 카펠레, 그러니까 붉은 오케스트라 이것 자체가 반 히틀러 공산주의 국제연대 간첩 조직단이었다. 여러 스파이들이 독일이 바바로사 작전 정보를 스탈린에게 보냈지만 스탈린은 히틀러와의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맹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독일의 소련 침공, 라이바돔, 붉은 오케스트라라고 부른 C 멕시코, 그리고 로테 카펠레, 독일어로 로테 카펠라는 붉은 오케스트라, 레드 오케스트라라는 뜻이고 다른 의미로 The Red Chapel, 붉은 합창단, 예배당의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다. 반 히틀러 공산주의 국제연대, 각 간첩 조직을 붉은 오케스트라라고 했다. 1941년 7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코이 Office of Coordinator of Information, 이 코이라는 이 정보 협력관실을 신설한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국무부, 전쟁부의 정보를 통합 조정했었다. 자, 코이 정보협력관실 신설, 국무부와 전쟁부의 정보를 통합 조정했다. 근데 이 코이를 신설하고 나서 1941년 12월 7일, 그러니까 5달쯤 있다가 진주만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2달쯤 있다가 1942년 2월 코일을 OWI와 OSS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나서 정보협력관실, 국무부와 전쟁부 정보통합조정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분리해가지고 OWI, Office of War Information, 전쟁정보국,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고,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전략서비스국,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OWI와 OSS로 분리를 한다. 그래야 OWI는 이후에 미국 국무부 공보처 US Information Agency로 넘어가고, OSS는 미 전략사령부라고도 하는데, OSS는 형식상 군 합동참모본부인 JCS의 지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통지를 받았었다. 윌리엄 도노반 장군이 지휘를 했었고, 이후에 1945년 10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OSS를 해체하면서 첩보 수집은 전쟁부와 육군으로, 그리고 조사 분석국은 국무부 INR로, 비밀 공작은 CIA의 공작국 Operations Directorate 혹은 Directorate of Operations, 간단히 DO라고 하는데 CIA 공작국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 다시 진주만 기습이 있고 나서 정보협력관실 코일을 OWI와 OSS로 분리를 하는데, 나중에 OWI는 미국의 국무부 공보처로 넘어가고, OSS는 1945년 10월 달에 해체를 하면서 첩보 수집은 전쟁부 육군으로, 그리고 조사 분석은 국무부 INR로, 비밀 공작은 CIA의 공작국 DO로 분리를 하게 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1942년 6월 13일 코일을 OWI와 OSS로 이렇게 분리하고 난 한 넉 달 4개월 정도 있다가 이 정보협력관실 코일을 전략정보국 OSS로 개칭했다, 혹은 전략정보국 OSS를 창설했다 라는 내용도 나온다. 그러니까 1942년 6월 달에 코일을 OWI와 OSS로 분리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 이후에 코일을 전략정보국 OSS로, 그러니까 통째로 이제 전략정보국 OSS로 개칭을 했다, 혹은 전략정보국 OSS를 창설했다, 이런 내용도 나온다. 그 다음에 1941년 8월 미국, 영국, 독일. 영국의 대독일 이중간첩 포포프, 이제 암호명이 트라이시클인데, 이 포포프가 독일로부터 이제 미국에 잠입을 해서 스파이망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첩보를 수집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시, 영국의 대독일 이중간첩인 포포프, 그러니까 영국의 정보원이란 말이죠. 이중간첩으로서 그 독일로부터 미국에 잠입을 해서 스파이망을 구축해라, 그리고 첩보 수집을 해라 라는 명령을 포포프가 받았다. 근데 그 수집 내용, 그러니까 첩보 수집 명령을 내렸는데 그 수집 내용이 97개 중 35개 항목이 하와이 관련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영국과 FBI에 이제 포포프가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1941년 10월 18일 일본과 소련 조르게, 암호명은 램세이라고 하는데, 조르게가 이제 그룹 요원인데 캠페이타이, 헌병대, 일본의 헌병대를 캠페이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체포를 되게 된다. 자, 1941년 10월 18일 일본과 소련 조르게 그룹 요원이 캠페이타이 일본 헌병대에 체포가 된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방공협정, 그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이 사이에 방공협정, 그리고 독일, 일본 협약, 그리고 진주만 공격 정보를 소련에 전달했다. 진주만 공격 정보를 소련에 전달했다.
그리고 또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 계획인 바바로사 작전의 정확한 개시일자 1941년 6월 22일 이 개시일자도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를 무시하고 소련군은 대피했던 것이다. 참고로 스탈린은 붉은 오케스트라의 라이바돔의 바바로사 작전 정보도 무시했었다. 하여튼 독소 불가치 조약을 맹신했던 것이다. 1941년 9월 14일 독일이 모스크바를 함락시키기 전까지는 일본은 소련을 공격하지 않는다 라는 정보도 전달했다. 이에 소련군이 극동에 배치된 정예 병력을 빼내갖고 모스크바 공방전에 집중 투입했었다. 그리하여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을 처음으로 패퇴시키게 됐다. 자, 조르게 소련의 그루 요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방공협정 정보, 독일과 일본 사이의 협약, 진주만 공격 정보, 그리고 바바로사 개시 일자, 그리고 독일이 모스크바를 함락시키기 전까지는 일본은 소련을 공격하지 않는다 란 정보를 소련에 제공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과 미국,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한다. 일본은 폭격전에 G3M2 항공기로 미리 촬영을 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자, G3M2 항공기로 폭격전에 촬영을 했었다. 매직 작전. 그러니까 미국은 매직 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매직 작전으로 일본의 공격 암호를 해독을 했었다. 1941년 12월 6일 날. 그러니까 하루 전에 하루 해독을 해낸 것이다. 근데 배포 과정 문제로 전달이 안 됐다. 그 긴급 경고문을 군 긴급 통신이 아닌 민간 회사 웨스턴 유니언사를 통해 발송했는데 그 도착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그냥 지하 창고에 그 편지가 있었다고 한다. 폭격될 때까지. 웰스테더가 한 말이 있는데 이 경고 실패,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에 대한 이 경고 실패는 지금까지 예측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징후들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상황이 발생할 것을 포착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했다. 월스타드. 그리고 여기 매직 작전이 나오는데 이 매직 작전은 194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미 육군 신호정보부 SIS Signals Intelligence Service가 주도를 한 것을 보는데 거기 이제 채용되었던 윌리엄 프리드만은 원래 이제 1920년에서 1930년 사이에 미 육군 신호정보부에 채용되어서 암호 해독, 암호와 관련된 그런 정보 업무를 하긴 했었다. 하여튼 매직 작전도 윌리엄 프리드만이 주도를 했다. 일본의 암호 체계를 퍼플이라고 했는데 이 암호 체계 퍼플을 해독을 해낸 것이다. 그러니까 매직 작전은 미 육군 신호정보부 SS의 윌리엄 프리드만이 주도한 일본 암호 체계 퍼플 해독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42년) 프랑스와 독일. 1942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다. 프랑스는 망명정부를 영국에 가서 세워서 중앙정보활동국 BCRA를 설립한다. 드골이 군사정보기관인 총특무국 DGSS를 나중에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곳은 망명정부의 중앙정보활동국 BCRA 하고 그 프랑스에 있었던 제2국 그러니까 DB 뒤잼뷰로 소속의 첩보국 SR 그러니까 이제 망명해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제2국인 뒤잼뷰로 소속의 첩보국 SR과 BCRA 중앙정보활동국 이것을 합쳐서 총특무국
DGSS로 이렇게 만들었었다. 이제 다시 프랑스를 되찾으면서 1944년 파리로 귀환하면서 이 DGSS를 DGER, 연구조사총국으로 바꾼다. DGER. 1945년 7월 샤를 드골이 앙드레 데와브린으로 하여금 프랑스 정보기구를 그 체제를 개편하도록 하는데, 해외 정보 기밀 방첩부 SDES, 그리고 국토감시국 DST, 그 다음에 집행부 액션 서비스, 이 세 개로 이렇게 체제를 개편한다. 이것들은 나중에 1954년에서 1962년 사이에 벌어진 알제리 전쟁에 개입을 한다. 다시 1945년 7월 샤를 드골이 앙드레 데와브린으로 하여금 프랑스 정보기구를 체제를 개편하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해외정보기밀방첩부 SDES, 국토감시총국 DST, 집행부 액션 서비스,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47년 수상직속 해외정보기밀방첩국 SDES를 설립했다. 이게 연도가 좀 안 맞는데 책마다 조금씩 연도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여기 1945년 이렇게 해외정보기밀방첩부, 국토감시총국 DST, 그 다음 집행부 액션 서비스, 이렇게 체제 개편했다는 책도 있고, 1947년에 SDES를 설립했다라는 책도 있다. 1965년 메르드 벤 브라카, 모로코 반체제 운동가인데, 메르드 벤 브라카 유괴 사건으로 SDES, 해외정보기밀방첩국을 수상 직속에서 국방부로 바꿔버린다. 다시 1965년 메르드 벤 브라카, 모로코 반체제 운동가 유괴 사건으로 해외정보기밀방첩국 SDES를 수상 직속에서 국방부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이후에 1982년 4월 4일 SDES를 국방부 소속 해외안보총국 DGSE로 개명한다. 다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프랑스는 망명정부를 세우면서 중앙정보활동국 BCRA를 설립했고, 이것을 다시 드골이 BCRA하고 그 다음 DGM 뷰로 소속의 첩보국 SR을 합쳐서 총특무국 DGSS로, 그 다음 파리 귀환할 때 DGER, 그 다음에 SDES, DST, 액션 서비스, 그 다음에 메르드 벤 브라카 유괴 사건으로 수상직속에서 국방부로 SDES를 바꾸고, 나중에 SDES를 DGSA로, 자, BCRA, 그 다음에 BCRA 플러스 SR, DGSS, 그 다음 DGER, 그 다음에 SDES, DST, 액션 서비스, 그 다음에 메르드 벤 브라카 수상직속에서 국방부로, 그 다음에 해외안보총국 DGSE. 1942년 6월 4일 미국과 일본 니미츠 제독이 미드웨이 AF, 미드웨이 섬 북쪽 야마모토 제독의 일본 함대를 격파한다. AH는 이제 진주만이고 AF는 이제 미드웨이. AH나 AF는 일본의 암호, 퍼플의 암호명이라고 보면 된다. 니미츠 제독이 미드웨이 섬 북쪽 야마모토 제독의 일본 함대를 격파한다. 근데 그 전에 1942년 4월 하와이에 주둔한 미 해군 정보부의 암호 해독반 블랙 챔버가 일본의 무전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일본 해군 암호 체계 JN25, 그러니까 이제 퍼플 내에 JN25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 모양이다. 그것을 해독하고 있던 해독반이 AF, 그러니까 AH는 이제 진주만이고, AF라는 문자가 자주 나타나는 사실에 주목하고, 거짓으로 미드웨이 섬의 담수시설이 고장났다라는 내용의 가짜 전문을 하와이로 평문으로 이렇게 송신을 한다. 그리고 이 평문으로 송신된 이 전문을 일본이 도청을 했는데, AF의 물 부족이라는 내용의 첩보를 보낸 것이다. 그것을 이제 내용을 해독해서
AF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자, 이때 활약한 암호 해독반 블랙 챔버, 미 해군 정보부 암호 해독반 블랙 챔버, 일본 해군 암호 체계 JN-25 AF. 1942년 8월 21일 세계 스탈린그라드 전투, 볼고그라드 전투라고 하는데 1943년 2월 2일까지 벌어진다. 스탈린그라드, 지금 현재의 볼고그라드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벌어진 소련군과 주축군 간의 전투였다. 쌍방 사상자는 200만이었고 독일 제6군이 괴멸적 피해를 입는다. 카프카스 산맥과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축출한다.